최근 통영시가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민간 정원만 예고 없이 지원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민간 정원은 통영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지원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혹과 관련해 청년기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남도민이 바라는 공약을 짚어봅니다. 실시간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면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손태화 의장에게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합천과 산청, 고성 일대 농번기 빈집만 노려 금품을 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아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쓰거나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통영시가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민간 정원만 예고 없이 지원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민간 정원은 통영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지원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혹에 천영기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통영에 있는 한 민간 정원입니다. 이곳은 지난달 통영시로부터 정원 관리 인력을 열흘 동안 지원받기로 했지만 통영시가 일주일 만에 인력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민간 정원 대표가 시의 이유를 물었는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천영기 시장이 자신의 민간 정원을 꼭 집어 지원해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 직원과의 통화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못 보내고 있어요. 보내면 시장이 보내지 마라 그러더라. 네. 민간 정원 대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천영기 통영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 시장은 해당 민간 정원과 다른 민간 정원 사이에 형평성을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지역 5개 민간 정원 가운데 해당 민간 정원의 인력 투입 일수가 전체 44%를 차지할 만큼 편중됐다는 겁니다. 특히 무거운 돌을 운반시키는 등 고강도 업무의 투입 인력들의 불만이 제기돼 사업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일정 조정 및 지원 방식 또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행정적 판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공공적 결정으로 특정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나 권력 남용과는 명백히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천영기 시장의 기자회견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민간정원 대표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천 시장이 밝힌 형평성 문제 등은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민간정원은 다른 4곳에 비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고 통영시가 요청한 인력 수요 조사서를 작성해 보낸 대로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날짜가 많으면 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을 중단시키고 빼들어가 버렸어요. 그 빼들어간 걸 너무나 억울해서 가서 면담을 요청하니까 면담을 안 들어줍니다. 면담을 안 들어주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니까 과장을 보내서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사업을 재개하겠다고는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어요. 민간정원 대표는 천영기 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없다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 부산이 철도 계획으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주목받는 곳이 바로 부산교통의 신흥관문인 부전역입니다. 복합 환승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KTX 정차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중앙선과 동해선이 잇따라 개통된 뒤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관문이 된 부전역. 올해 4월까지 이용객만 13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만 명이 늘었습니다. 동해 남부선 부전 마산 복선 전철, 부산형 급행 철도까지 연결되며 말 그대로 교통 요충지입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왔는데요. 부산까지 한 1시간 가량 걸려서 왔다 갔다 하기 참 좋습니다. 영유아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엘리베이터 타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타기가 좀 불편해서 조금 더 커지고 그런 시설들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용객은 증가했지만 부전역의 역사 규모는 2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작된 것이 복합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민간 자본 유치가 필수인데 문제는 1조 원이 넘는 건립 비용입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40에서 50배 많은 이용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KTX 경부선 정차가 사업의 핵심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부산 진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KTX 정차와 복합 환승센터 건립 100만 서명 운동에는 2달 만에 3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인근 9개 시군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 여기에 시민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 주민, 단체, 전문가 등 60여 명이 민간 추진위원회를 꾸린 것입니다. 목표는 올해 말 발표될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 구미와 전남 장성에 KTX가 정차하기까지 시민 역할이 컸던 만큼 시간이 걸려도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부전역에 KTX가 정차함으로 해서 교통분산, 교통복지, 교통강령망이 원활하게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교통망이 해소가 된다. 그런 점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국토부에 항의하고 정치인들도 하고 우리 부산 시민과 합심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 달 추경에 사업 용역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는 부산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남도민이 바라는 공약을 짚어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단연 취업 지원과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업과 취업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청년들. 청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바라는 것은 단연 취업난 해소와 교육비 부담 완화였습니다. 먼저 청년들은 대학 입시 준비 과정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형화된 입시 프로그램이 아닌 입시 준비부터 원하는 학과와 학교에 맞는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가고 싶은 대학의 입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입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 좀 더 지지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업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업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여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금 같은 거나 아니면 나라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해주는 이제 그런 걸 좀 지원해주면 할 수 있는 걸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취업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청년들의 요구는 단순히 취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저희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좀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정책 지원이든 어떤 돈 같은 걸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난 해소와 교육비 지원,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목소리에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화답하길 경남 청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면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손태화 의장에게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의 의견을 존중해 손해작이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등의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손해작이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됐습니다. 또 이어 지난달 29일 열린 윤리특위도 자문위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초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이 손해작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이 휘몰아친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도망치지도 못하고 목줄이 매달린 채 죽거나 다친 반려동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산불 이후에도 여전히 짧은 목줄에 묶여 살고 있는 마당개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안동시 남선면의 한 마을. 집 마당에 사는 개 신바와 성공이는 산불 당시 집 아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매일 함께 산책하고 애견 모임에도 참여해온 애견가 심규호 씨. 하지만 산불 당시 가족과 이웃 사람들을 챙기고 나니 개들을 구하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올라진 할머니들이 많아서 집집마다 이제 할머니,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청각 장애인이 있었다 했잖아요. 불난지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부터 먼저 대피시키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마 이 마을이 이제 다 불이 붙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신바와 성공이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화마에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연합인 루시의 친구들이 구조한 반려동물만 200여 마리. 지금도 대부분 보호자 확인이 되지 않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들이 1m의 짧은 목줄에 평생 묶여만 산 것이 재난 상황의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이런 큰 재난 속에서 보호자분들이 줄을 풀어줘도 여기 평생 그 0.5평 안에서만 살던 개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죽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요행이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화상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마당개를 위한 이른바 해방 1m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마당에 긴 줄을 설치한 후 목줄을 연결해 개가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아늑한 집과 사료 등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당개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사육 환경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북 지역의 산불은 지나갔지만 동물들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허가 된 곳들에 많은 반려동물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를 하고 동물 등록이라든지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동물들에게는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우선 100여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동물 복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농번기 빈집만 노려 금품을 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합천경찰서는 합천과 산청, 고성 일대 빈집에 12차례 침입해 7,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40대 A씨를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농번기로 집이 비어있는 낮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아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쓰거나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차량 동선 등을 확인해 지난달 29일 진주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구축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이 철도는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 KTX 울산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 연장 48.7km, 11개의 정거장이 설치되고 사업비는 약 2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